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수입니다. 저희 새로운 보금자리 유튜브 채널 실화사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을 감동적인 삶의 조각들, 바로 실화들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또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숨 막히는 신음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악몽 때문이 아니었다. 억눌렸던 욕망이 터져 나오는 소리였다. 거친 숨결 속에서 김 씨는 민서의 눈에서 열정과 절박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둘은 외로움에서 비롯된 금기를 깨고 있었다. 비 내리는 밤의 육체적 접촉은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꿀이자 동시에 독이 되었다. 그들은 맛보았다. 저는 올해 30살 민서입니다. 건설 기술자인 남편 대현 씨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비극이라기보다는 그저 지루하고 피곤한 삶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집에는 돈만 보내고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만 할 뿐 무관심했습니다. 외로움은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서울 외곽 한옥에서 저는 은퇴한 교사이신 시아버지 김 선생님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정원과 오래된 돌담이 있는 이 집은 분명 안식처여야 했지만 저에게는 거대한 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김 선생님의 방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빛바랜 명주실로 단단히 묶인 어두운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엿볼 생각은 없었지만 외로움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명주실을 천천히 풀자 그 안에는 빛바랜 한복과 누렇게 변색된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편지들이었습니다. 한복을 집어 들었을 때 희미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말린 제스민 향 그리고 옛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편지는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빛이 바랬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제가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 선생님의 외로움이 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말없이 그리워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졌고 깊은 연민이 제 가슴에 솟아올랐습니다. 그 후로 매일 오후는 조금씩 특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 물을 주고 있는데 김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는 제 옆에 조용히 서서 하얀 장미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머니께서 이 하얀 장미를 참 좋아하셨지. 그러고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고 꽃이 더 아름답게 피도록 줄기를 다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손과는 너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고 그가 이끄는 대로 두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달,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 선생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 뒤에 서서 된장국 양념을 더 맛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볶은 마늘과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세요.
어머니는 매콤한 걸 좋아하셨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니 깊은 슬픔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조용한 시아버지가 아니라 외로움에 잠식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김 선생님과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 대해, 잊혀진 욕망에 대해,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편견 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침묵만 가득했던 이 집에서 그는 제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내려가 보니 김 선생님이 소파에 앉아 희미한 불빛 아래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선생님 옆에 앉았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가 낮지만 놀라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갑자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너무 외로워요. 이 집에서 제가 죽어가는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책을 내려놓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며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남자에게 이렇게 꽉 안겨본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갈망했던 안정감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김 선생님의 품에 안겨 보호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가야, 더 이상 울지 마. 그는 부드럽게 제 눈물을 닦아주고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김 선생님을 끌어안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입맞춤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숨소리가 가빠지더니 나지막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저를 안아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손은 제 허리를 감싸더니 다시 엉덩이로 내려갔습니다. 살같이 맞닿는 느낌에 깜짝 놀랐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구명부표를 찾은 사람처럼 저는 그저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뒤섞였습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서 서로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김 선생님과 저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가 사랑받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강렬했습니다. 그는 제 실크 잠옷을 천천히 벗기며 그의 시선은 제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자 저는 놀랐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꽉 껴안고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부드러운 키스는 제 목을 타고 쇄골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부족했던 따스함, 보호, 그리고 열정을 느꼈습니다. 떨어지는 빗소리 속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숨 막히는 제 신음소리는 그의 숨소리와 어우러져 외로움과 그리움의 금단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아내가 아니라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여인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더 이상 조용한 시아버지가 아니라 젊은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는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열정으로 불타올랐지만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되고 금기시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에 너무 목말랐고 혼자 있는 것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은 먼저 잠에서 깨어 조용히 방을 나가셨고, 저는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저는 공허함과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금지된 길이었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로 정은을 갔다가 곧 집에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긴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조용히 정원으로 나가실 때면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줄 때 그의 따뜻한 손길에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나 무슨 말을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망가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가 식탁을 차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대연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선생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연은 직장 이야기, 승진 이야기, 그리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침묵을 지키며 가끔씩 생선 조각을 주었습니다. 저는 숨 막히고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고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저녁을 빨리 먹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녁 식사 후 대연은 사무실로 갔고 김 선생님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과의 관계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몸짓, 모든 눈빛에는 비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대연과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었지만 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김 선생님의 향기가 여전히 맴돌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갑자기 대연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저는 깜짝 놀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다른 날 저녁, 대연이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으로 들어왔고 김 선생님과 제가 소파에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탁자 위에 빛바랜 명주실이 눈에 띄었고 그것이 그의 어머니의 낡은 상자에서 나온 명주실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제가 그에게 들려주었던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대연은 김 선생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김 선생님이 어머니 사진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탁자 위에는 제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나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손수건에 대해 물었고,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대연은 침묵했고, 그는 떠났습니다. 저와 김 선생님은 조용한 집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외로움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